제가 지금도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주가를 선행하는 것은 거래량 뿐이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동의를 못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뉴스나 이런 걸 접할 때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경우는 사실 거짓말을 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냐면, 그것은 본인이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라는 것은 답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데이터가 아니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차트에 답이 있어서 시장이 여기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답은 시장에 있고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맞춰가는 거다. 이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가를 선행하는 것은 거래량 뿐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주가를 선행하는 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중에서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일목구름 뿐이에요. 현재 시세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치까지 표시되는 것들은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거래량, RSI가 이렇게 후행성 지표로 표시되어 있고, 이 주가를 기준으로 앞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목구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행하는 것은 일목구름 지표가 유일하고요. 만약에 이 거래량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행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RSI도 그렇고 캔들을 보고도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결국 선행한다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 거래량이 실려야 상승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구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구간이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는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죠. 이 거래량의 증가는 이유는 당연히 기존의 시세에서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추세가 안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거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시간이 갈수록 생겨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짝 줄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든 아래든 이렇게 유지했던 범위 밖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거래량이 실려야 라는 말을 빼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상승을 보는 그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구간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 캔들에서 보면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 중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느린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래량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생겼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말했던 여기를 돌파하면 거래량이 실려야 상승이다 라는 말같이 보이는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간다고 말하는 것도 맞아 보이지만,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을 사람들이 느끼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개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한다면 이런 직전 저점에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이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저항을 받겠지라는 생각에 매도를 하고 싶은 영역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은 영역인데 세력들이 여기서 올리기로 바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매수를 크게 함으로써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던 매도 물량들을 다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을 결국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기존에 머무르고 있던 추세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부른 이유는 밥을 많이 먹어서이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래량을 왜 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거래량은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가격이 오르고 있던 내리고 있던 이전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높아지는 추세를 띈다면 그때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거래량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히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1일봉 차트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과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8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움직임에서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점점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로 생길지 이 당시에 당연히 알 수 없겠죠. 사람들이 점점 참여를 꺼려 한다. 그럼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 유지했던 지지선을 하락 돌파를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오랫동안 지켜줬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이 가격대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렴에서 올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물량을 먹고도 크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륨이 크게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이 한 번의 하락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매도를 결정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매도를 함으로써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거래량이 계속 크게 증가를 하냐, 이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정확히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매물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거래량이 크다 작자는 상대적인 거다. 즉 거래량 지표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핵심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핵심은 캔들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캔들과 이런 매물대 구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구간에 왔을 때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 거래량이 커지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 작아진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진다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실제로 적용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많이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는 매도 물량이다, 이거는 매수 물량이다, 그런 데이터까지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거래량이라는 게 하나의 물량이 체결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으로 볼지 매수 물량으로 볼지는 기준으로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아지고 있다면 아직 관심을 가지는 가격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추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수렴 안에서는 점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어디로 가격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려하게 됨으로써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단타할 때 거래량 상위순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는 본다. 거래량 순으로 종목을 정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단타를 칠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유효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를 할 때는 시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타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단타할 때 종목을 선택할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저는 보통 분석을 할 때는 거래량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현재 시장과 같이 또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바닥이 어딘지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를 분석할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좋은 참고가 돼요. 지금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 첫 번째 하락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깼지만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여전히 줄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멈춰있는 가격대는 이 매물대 부근이다. 지금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기서 좀 매수를 받아봤지만 이 상승 돌파를 이 직전 매물대에서 실패하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하락에서도 이런 지지 매물대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은 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